그의 라디오. (2023년 8월 6일입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요즘 아주 덥지요? 너무 덥던데요, 솔직히 이거. 그늘에 있을 때 막 오늘 날씨 괜찮네 했는데 낮에 햇빛, 아스팔트 보도블럭 위에 햇빛을 한 3분 정도 걸으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늘로 피신하고 그런 아주 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난주에 제가 이 세상이 망하려고 한다, 우리는 인류는 다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뭐 기후 위기고 뭐고 우리가 인류가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일단 망할 것 같습니다. 개판이구만. 이게 이렇게 이 사회라는 것이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개판이 되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마 화려한 한강의 기적으로 화려하게 전성기를 맞고 불타 없어지는 그런 록스타의 그런 운명을 가진 나라가 아닐까. 참 씁쓸합니다. 아주 매일매일 한숨만 나오고 욕이 절로 나오고 하는데 예, 그렇지요. 여러분도 답답하시지요. 제가 뭐 한마디만 하고 바로 라디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Fuck you. 자,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짜증나는 생각은 그만하고, 제가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막 요즘에 이제 계속 페스티벌과 공연 시즌이지요. 그래가지고 공연을 매주 막 하다가 요번 주에는 공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쉬고, 그러고 뭔가 마감을 해야 될 게 있어서 한 가지 마감을 하고 끝내니까 아주 좀 마음이 편안하게 오늘 이번 주는 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오랜만에 그 친구들도 만나서, 제가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데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서 술자리를 하니 즐겁고, 또 역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 좋은 시간, 그런 것이 결국 전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에너지도 얻고 했답니다. 그리고
펜타포트 페스티벌이 이번 주에 있었지요. 지금도 아마 지금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지금 10시 13분이면은 산울림 선생님, 선배님,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저는 그 펜타포트를 가지는 않았어요. 못 간다고 할까? 안 간 거죠? 안 간지, 록 페스티벌을 안 간지 좀 오래됐는데, 이제는 너무 체력이 힘들고 하여, 록 페스티벌을 가서 보는 것은 이제 좀 안 하고, 또 제가 워낙에 이제 막 이 시즌에 공연을 막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스케줄도 거의 안 맞고 겹치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펜타포트에 갔던 그 사람들이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이런 것들을 보고 현장의 그런 분위기와 그런 것을 간접 그냥 경험을 했는데 요번 펜타포트에 금요일 날은 엘르가든이 왔었고 어제는 더 스트록스가 왔었죠. 근데 그 공연 영상을 스토리로 보니까 옛 생각이 막 그 새록새록 나면서 뭔가 갔으면은 나 좀 행복했겠다, 눈물을 흘리면서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절에 록을 들으며 지냈죠. 그래서 코원 아시나요, 여러분? 원래는 거원이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냐? 윈도우 컴퓨터용으로 거원 Z 오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으로 치면은 그거죠. 팟 플레이어 같은 거죠. 팟 플레이어도 요즘은 안 쓰나? 그런 거. 음악 재생 프로그램이었는데 거원 Z 오디오가 굉장히 초창기에 막 전축처럼 생긴 UI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켜고 음악을 그걸로 들으면은 되게 기분이 좀 든든한 기분이 있었어요. 위앰프 철수 망했다고 하기에는 그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이제 개발을 더 이상 안 하죠. 위앰프도. 이 위앰프의 추억. 위앰프로 라디오도 막 방송하고 그랬었잖아요. 고대 선조들께서는 위앰프에서 방송을 스테이션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사람들한테 게시판 같은 데다가 올리면은 위앰프 방송을 하고 그러곤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많이 듣고 지금까지도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이제 먼 미래의 후손들은 옛날에는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인터넷을 들어가서 유튜브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막 재미있는 영상도 올리고 방송도 하고 그때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를 들었는데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이런 거에서 되게 좋은 음악들 많이 나왔는데 요즘 음악은 말이야 다 그냥 AI들이 만들어가지고 막 이런 음악이나 듣고 막 그렇게 되겠죠? 진짜 그때는 그 음악을 참 귀하게 듣던 시절이고 또 mp3를 무단으로 열심히 다운받아서 듣고 제가 처음 록을 듣게 된 것도 소리바다에서 록 메탈이라고 검색하면은 앞에 괄호치고 메탈리카, 메가데스 이런 거 나와가지고
메탈 하면 메탈리카가 제일 메탈 같잖아요. 그래서 마스터 오브 퍼펫 막 이런 거 들으면서 128kB 킬로바이트 kbps 구작 빵빵빵 하면은 야씨 쩐다. 그 당시에 이어폰은 여러분 우리 이제 선조 세대들 우리 기성 세대들은 그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국룰이 있었죠. 제나이저 MX400 제나이저 MX400이 그 공간감이 좋다고 클래식 들을 때 좋고요. 공간감이 좋아요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진짜 표준 같은 좋은 그 음질을 가진 이어폰이었고 그리고 크래신의 도끼랑 도끼2 그것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감동적이었죠. 그거 끼면은 약간 진짜 도끼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도끼였거든요. 그거 끼고 다니면은 약간 프랑켄슈타인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살짝 부끄럽기도 했는데 그 MX400의 그 아성을 깨는 약간 더 저렴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 도끼 그리고 조금 이제 나 좀 이어폰에 돈 좀 써보고 싶어 하면은 소니로 넘어갑니다. 근데 소니에서도 그때 그 약간 보급형들이 있고 그 끝판왕이 있었죠. 보급형으로는 931이었나? 소니? 931. 931이라는 게 약간 조금 저렴한 거였고 그리고 그 848, 888 걔네가 이제 소니의 끝판왕이었죠. 888이 제일 좋은 거였고 그거는 막 무슨 식물성 셀룰로이드 무슨 진동판을 사용하여 엄청 소리가 섬세하고 막 그런 것이었고 약간 888보다 그건 비쌌기 때문에 약간 그 느낌을 얻고 싶을 때는 848. 근데 소니 이어폰들은 굉장히 좀 내구성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지금 찾다 보니까 E700이라는 게 기억이 나네요. E700. 그것은 무엇이냐? 저거 도끼 있잖아요. 도끼 이어폰이 크래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거기서 굉장히 그 소니의 800 시리즈들을 이겨먹기 위해서 굉장히 하이엔드로 만든 이어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봤는데 디자인 진짜 감동적이다. 이거 맞아요. 그때 이거 저는 소니 888까지는 못 사봤고 E700으로 정착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그 고급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알루미늄으로 아마 몸체가 되어 있어서 원래는 이어폰이라는 것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그 색깔을 껍데기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황색이 있잖아요. 그리고 회색이 있고 저 부분을 아마 빼가지고 색깔을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크래신의 E700을 사가지고 이 고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음이 나온다니 하면서 감동하면서 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E700 지금 봐도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돈 많은 부르주아들은 A8이라는 이어폰을 썼어요. 그것은 이제 뱅앤올룹슨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진짜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제가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 이어폰으로 치면은 그 당시에 막 소니 소니 888 막 이런 애들이 한 10만 9만 원 막 요 정도 할 때 이 A8 이 녀석은 무려 18만 원의 무시무시한 가격을 자랑하는, 하지만 뱅앤올룹슨 이 진짜 고급 브랜드이지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들어보진 못했어요. 저는 돈이 없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상상 속의 전설 속의 이어폰. 비행기 타면은 면세품 뭐 이런 거 구매하기 이런 거에서 A8이 있었는데 이거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MP3 그때 국룰은 이거였죠. 아이리버의 그 첫 번째 아이리버가 진짜 히트친 게 프리즘 모양으로 된 MP3. 이거 모르시면은 이거 간첩입니다. 우리 밀레니얼 세대 이거 모르면 간첩이죠. 요 왼쪽에 있는 거 프리즘 모양으로 된 게 처음 아이리버에서 나왔는데, 이때 그 이노 디자인이라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것은 혁명이다. 이걸로 아이리버가 그 애플을 맞짱을 떴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이팟한테 졌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이런저런 거를 만드는 회사가 되었는데, 저는 왼쪽 거는 처음에 못 샀었고, 두 번째 거 요 아메바 같이 그 플라나리아처럼 생긴 거, 요게 이제 굉장히 좀 그 많이 보급이 됐었어요. 왼쪽 거는 굉장히 초창기에 나왔기 때문에 멋쟁이들만 목에다 이렇게 걸고 다녔고, 저는 오른쪽 거를 첫 MP3를 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이런 추억여행 이야기를 해버렸네. 요것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실 텐데, 되게 가볍고 얇고 해가지고 화면 크고, 그래서 요게 좀 이제 이후에 나왔었고, 그 다음으로 쓴 것이 바로 코원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원에서 거원이라는 회사였다가 코원으로 바꿨어요. 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지 기억이 나네요. 자, 이것도 짠. 요거 기억나시는 분? 제가 이거를 굉장히 주력으로 오래 썼습니다. 요거는 그 치명적인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FM 라디오를 이어폰을 꽂으면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예약 녹음으로 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새벽 2시에 했던 신해철의 고스트네이션을 요 mp3로 잠자기 전에 새벽 2시 예약 녹음 해놓고 일어나면은 녹음이 되어 있죠. 1시간 동안 녹음이 되어 있으면은 그거를 학교에 가면서 중간에 자습 시간에 뭐 들으면서 이 음악에 대한 꿈을 키우고 음악 지식을 얻고 그러면서 살았답니다. 근데 가끔씩 그 이어폰을 자기 전에 그 라디오 전파가 잘 닿지 않는 곳에다가 잘못 두면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그냥
이런 소리만 녹음이 1시간 동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날은 공치고 그냥 그 MBC 다시 듣기에 들어가가지고 들었는데, 그럼 라디오는 음악이 다 잘려서 다시 듣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슬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도 다시 듣기는 음악을 다 그 컷 해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와서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뒤로 굉장한 혁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혁명이냐? 우리가 MP3 플레이어는 그 당시에 맨 처음 아이리버 이런 거는 뭐 64기가, 128기가 이러면 진짜 많은 거였어요. 256기가 이런 거 그 부르주아들이 쓰는 거. 그래서 음악을 막 이번 주 뭐 이번 주에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 할 것인가를 생각해가지고 엄청 선정하고 선정해가지고 딱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돌려 듣는 거죠. 256기가면은 한 몇 곡 들어가나? 그때는 뭐 128K짜리 MP3 파일을 들었으니까 한 곡에 3메가라고 치면은 85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256기가면. 근데 3메가짜리 뭐 4메가짜리 있으면은 한 64곡. 그러면은 앨범이라고 치면은 한 6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앨범. 그러니까 진짜로 소중하죠. CDP 들고 다닐 때는 그 CD를 넣고 다니는 이렇게 안에 부직포로 하나씩 CD 알맹이만 쏙쏙쏙쏙 꽂아 넣을 수 있는 한 CD 한 열 몇 장 들어가는 그런 CD 캐링 케이스 같은 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방에 넣고 CDP 들고 다니면서 하면 한 열 몇 개의 앨범은 갖고 다닐 수 있었죠. 근데 MP3는 오히려 64곡 그러면 한 앨범 대여섯 개.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이 당시에 그 애플 아이팟을 산다는 것은 그건 부르주아를 넘어서 그거는 저거 재벌가나 살 수 있는 거였어요. 재벌가. 아이팟은 하드디스크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코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 1점 몇 인치인가? 1.75인치인가? 하드디스크가 들어가는 이 소형 MP3 플레이어만한 하드디스크 MP3 플레이어가 등장한 것이지요. 야, 이게 진짜 혁명. 그리고 컬러 LCD. 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막 2GB 이렇게 저장 용량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와장창 때려놓고 다니고. 그래서 제가 MP3를 요거를 마지막으로 사용을 했었지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은 화면에 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나오잖아요. 6줄 정도까지 나오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동영상도 들어갔었나? 아무튼 PMP라는 것이 막 나오던 시절이었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북이라고 치고 그 불법으로 그냥 그 긁어진 텍스트 파일들 그걸로 그 드래곤 라자 이런 소설을 여기다가 넣고 다니면서 독서실에서 공부 안 하고 열심히 읽었죠. 요 진짜 손톱만한 화면으로다가 지금 그 애플워치 화면보다도 아마 작을걸요? 요 손톱만한 화면으로 저 터치 스크롤을 싹싹 내리면서 드래곤 라자를 읽으며 또 눈물 흘리고, 그리고 여기서도 예약 녹음 기능으로 고스트 네이션 열심히 듣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옛날 mp3 얘기를 하고 있지? 흥분했네. 어, 그래서 펜타포트에 어저께랑 그저께 엘르가든과 스트록스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록스가 일단 나이가 들어서 그 새끈빠끈하던 그 줄리안 카사블랑카스 이름 맞나? 맞죠? 맞아. 줄리안 카사블랑카스. 이 청년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는지 되게 그냥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서 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하지만 그들의 그 음악을 들으니 자습 시간마다 듣고 그러던 그 추억과 이런 것이 새록새록 떠올랐네요. 그래서 록이란 무엇인가? 록 음악이 이제 요즘에는 사실 진짜 그냥 망했잖아요. 록은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클래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박물관에 들어갈 시대가 되었지요. 원래는 젊음의 음악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 데디들이 듣는 음악이고 그런 것이 되어가지고 하지만 또 제가 이 음악 세상을 조금 이렇게 탐험을 하면서 요즘 다시 약간 얼터너티브 완전 막 하드록 이런 거는 아닌데 얼터너티브 록 계열로 해가지고 슬금슬금 뭔가 그런 것들을 다시 사람들이 가져오고 있지 않나 되살려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요 펜타포트 라인업도 보니까 이게 좀 정체된 지 좀 오래되었다는 느낌. 최근에 제가 홍대 이 언더그라운드 인디 록 밴드 씬에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모르긴 하는데 약간 슬쩍슬쩍 지나다니면서 보기에 뭔가 제가 홍대에서 활동했던 한 2011년 11, 12, 13, 14 그 정도에 같이 공연했던 밴드들 그냥 그 밴드들이 아직도 거기서 하고 있고 그냥 뭐냐 그러면 새로운 밴드들은 뭐 많이 없나 해가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없고 약간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뭐 물론 제가 모르는 여러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펜타포트의 라인업들도 다 늘 보던 사람들이구만. 근데 이런 큰 무대는 사실 큰 밴드들이 일단 우선적으로 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DJ 페스티벌이야 그냥 DJ들 그냥 올라가가지고 USB 꼽고 그냥 바로 준비해가지고 빡빡 틀면 되니까 뭐 스테이지에서 쉬는 시간도 한 3분, 5분 뭐 요 정도 중간에 쉬었다가 바로바로 이어가고 하니까 슬롯이 많거든요. 아티스트들이 많이 설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유명하지 않더라도 그런 라인업에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많이 소개할 수 있고. 근데 이런 록 페스티벌은 일단 기본적으로 밴드가 공연하면은 악기 다 치우고 그 다음 밴드 올라가가지고 악기들 다 세팅하고 그러고 사운드 테스트하고 그리고 뭐 그 공연 전날이나 뭐 아침에도 리허설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인력이나 이런 걸 다 생각하면은
무대를 많이 집어넣을 수가 없죠. 시간을 꽉꽉 채워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뭔가 유명한 사람들만 항상 나오는 대로 나오게 되고, 작은 아티스트들이 뭐 올라갈 기회는 있지만 또 많이 소개가 될 수 없으니까 약간 그것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이게 어쨌든 저의 음악적 고향은 이 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고마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2012년, 3년 이후로는 약간 록을 많이 안 듣고 이제 전자음악으로 빠져가지고 그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스트록스가 새 앨범을 최근에도 내고 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반갑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록 사운드는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질렸기 때문이죠. 유행이 돌고 도는 이유는 질리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예상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먼저 하기 때문에 2030년에 록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언젠가는 나도 다시 록밴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뭔가 한 가지 장르만 계속 하면은 좀 질리는 게 있어서 아마 뭐 어떻게 저떻게 되지 않을까. 이 진짜 스트록스를 제가 들을 때 그 수많은 스트록스를 다녔던 학원들과 그 고등학생 요일바의 그 설레고 아련하고 그 두근거리는 그 마음과 그 이어폰 끼고 돈 모아서 산 크래쉬네 2700 하이엔드 이어폰을 끼고 딱 그 기타와 베이스와 드럼이 빵 했을 때 느껴지는 그 감동. 지금 들으면 아마 똥음질일 거예요. 그 감동. 그런 것이 지금도 그리워지는 걸 보니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나 그런 설렘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게, 그것 때문에 음악을 시작했고 막 음악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막 대형 EDM 페스티벌에 올라가도 그냥 뭐 일이고, 이건 내가 하는 일이고, 나는 뭐 이 정도는 이제 좀 당연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설렘과 그 눈물과 감동 이런 것이 잃어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에 이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면서 펜타포트 갔으면은 좀 재밌었겠다. 근데 이 더위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페스티벌들 다 가을로 옮기면 안 될까요? 이제 기후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언제 비가 막 쏟아질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가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 공연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 의상도 멋지게 차려입는 밴드들도 있고 하잖아요. 죽어요. 그게 진짜. 저는 DJ니까 대충 그냥 이렇게 반팔 입고 막 공연 때도 그냥 뭐 하곤 하지만
무대에 뭐 선풍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죽어요. 막 불 쏘면은 불타 죽는 느낌 나고, 사람들도 진짜 그 물을 왜 뿌려주는지 아세요? 워터밤이나 뭐 그 송크란이나 이런 데서 물을 뿌려주는 게 사람들이 탈진할까 봐 뿌리는 거예요. 그게 막 뭐 흠뻑 젖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의 막 섹시함을 보여주고 막 무슨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공연 기획하는 선생님들이 사람들이 탈진할까 봐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럼 불은 왜 쏘냐? 물 맞아가지고 또 체온이 떨어질까 봐 불도 쏘고, 그래서 여러분을 잘 수비드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너무 뜨거우면은 타버리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중탕을 해놓은 다음에 불을 또 이제 그러면 너무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한 번씩 팍팍 쏴가지고 잘 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수비드 만드는, 그러지 말고 가을에 합시다. 이제 기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간이요? 간은 간은 여러분들 육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간은 필요가 없지. 해산물 요리할 때는 딱히 간 안 해도 되잖아요. 오히려 좀 이렇게 물에다가 많이 끓여야 좀 심심해지고 그렇지. 간은 여러분들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요리 되지 말고 가을에 합시다. 요일봐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공연이 있는데 8월 12일 토요일이죠? 8월 12일 토요일에 부산에 갑니다. 저의 첫 부산 공연. 부산에서 막 공연 안 해주시나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GS 뮤비페라는 것, 뮤직과 비어 페스티벌입니다. GS 뮤비페 부산에서 그 영화의 전당에서 하는데, 그 되게 앞 시간에 하기 때문에, 대낮에 하기 때문에 보러 오실 분들은 부산 지역, 주변 지역 분들은 보러 오시고, 그때도 수비드 할 것 같으니까 간들 취향껏 간 먼저 해가지고 오세요. 일단 소금 간은 기본일 거고, 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추나 뭐 마라 아니면은 뭐 양념 이런 거 해 오시고, 잘 해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안주가 필요 없죠? 그래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을 사람들이 간 거를 간접 경험을 해보았더니 옛 생각이 많이 나더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일바의 꿈깨는 라디오, 옛 생각, 요일바가 소시적에 듣던 음악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people think they're always right. 더 스트록스의 You Only Live Once, YOLO라는 뜻이죠. You Only Live Once 하고 reptilla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게 에너지지, 이게 젊음이고. 마음이 왜 이렇게 애잔해지는지. 이 진짜 목소리가 이게 되는 게 이게 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록 밴드를 할 때는 담배 안 피면은 약간 그 찐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막 아무렇게나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담배도
끊은 지 한 이제 4년 정도 됐나? 저 되게 잘 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난주에 너무 세상이 너무 열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끊고 있는데 한 값을 이제 사가지고 폈는데 끊고 있습니다. 술 권하는 사회 같은 것이지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책임을 가진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Fuck you. 스트록스 들으니까 좋네요. 좋으니까 시원한 곡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고! 주모 기타 꺼내. 요 지금 들은 세 곡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타를 학원을 처음 좀 다니면서 독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친구랑 같이 밴드를 빨리 결성을 했거든요. 합주를 하자 해가지고 처음 제가 합주를 했던 곡들이기도 합니다. 스트록스의 You Only Live Once, reptilla도 했었나? 이거 Heart in a Cage하고 등등 해가지고 공연을 한 게 아니고 합주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그 중간에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하는 그 솔로 같은 그 프레이즈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연습해가지고 죽어라 연습했어요. 그때 막 펜타토닉 스케일 막 이런 거 연습 막 열심히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요거 하면서 해가지고 그거를 처음 딱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요거를 합주실에서 이 드럼 쿵쿵탕 쿵쿵탕 요거랑 해가지고 뚱뚜뚜뚜뚜 딱 했을 때 그 감동, 거기서부터 저의 이 밴드 인생은 시작되었고 음악 인생이 시작되었고 했었지요. 근데 그때 그 합주를 같이 했던 그 보컬을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도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에서 상을 받고 어쩌고 해서 데뷔를 한 김무즈라는 싱어송라이터거든요. 포크 뮤직을 하는데 김무즈. 왜 김무즈냐? 그 김명정이라서인가? 제이슨 브라즈도 좋아했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가 공연 소식이 있네요. 2023년 8월 25일에 재미공작소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단독 공연이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김무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공연 한번 가보세요. 가가지고 요일바가 추천해서 왔다라고 하면은 어쩌라고라고 하겠죠. 장난이고
근데 뭔 없을까요? 왜냐면 저랑 뭐 이제 이런 공연 제가 홍보를 뭐 이렇게 부탁을 받거나 뭐 그런 것 아니지만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명정 김이네요. 여기 가가지고 정보를 알아보시고 공연 보러 가시고 이 친구가 이 목소리가 진짜 간지 나거든요. 노래도 잘하고 딱 진짜 약간 이 스트록스의 줄리안 카사블랑카스의 그런 느낌이 나는 목소리를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 친구랑 같이 밴드를 막 열심히 하면서 푸파이터스까지 막 커버를 하고 그랬던 그런 이 그런지한 목소리를 가진 친구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진득한 그런 잔잔하고 진득한 고요한 그 포크 뮤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옛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렇게 그 음악을 계속 틀어드리는 것에서 약간 예상을 혹시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 요들송을 오늘은 생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생략하느냐? 요들송을 이제 7월에 요들송으로 새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7월에 요들송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이 디테일 여러분들한테 아무렇게나 막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요들송 플레이리스트를 순서대로 재생했을 때 이 바이브와 분위기와 이런 것이 스르륵 흐름이 좋게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순서를 또 고르고 한단 말입니다. 또 한 번씩 다시 들어보면서 또 필터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들송 정리 기간이라서 생략하는 대신 제가 옛날에 듣던 그런 음악들을 계속 좀 듣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은 김무즈와 함께 처음 공연했던 공연이 아니지 처음 합주했던 곡들 스트록스를 들었으면 또 악틱 몽키스를 빼놓고 갈 수 없죠. 낭만의 시대 이것도 이제 처음 합주해가지고 딱 그 빠바밤빰빰빰빰빰빰빰 요거 갈 때 그 감동 또 듣고 오겠습니다. They say it changes when the sun goes down. Yeah, they say it changes when the sun goes down. I said I bet that you look good on the dance floor. Dancing to electro. 이것이 에너지다. 이 음악이란 것은 연주자가 땀이 뻘뻘 나야 그것이 에너지 있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DJ들도 음악 틀면서 땀 안 나면은 땀 안 나면 안 됩니다. 요것도 제가 처음 합주할 때 이제 이거 진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했죠. 그때의 그 감동이란 이 댄당멋 댄스 플로어 위에 당신은 멋져 보여요. MBC에서 공식적으로 번역한 댄당멋이죠. 이게 그 유명한 참 이게 벌써 15년 정도가 지났다니
2006년, 2006, 16, 16, 18년이 지났네? 17년. 세월이 무상하네요. 하나 더 들어야겠다. 형광청소년. 이것도 듣고 오겠습니다. 왜? 오늘 요들송 없기 때문에. 듣고 싶은 거 다 들어야지. 여러분은 저의 추억 여행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Flicking through a little book of sex tips. Remember when the bars were all electric and now 악틱 몽키스의 Forever Dulcine를 하고 말디범 두 곡을 또 듣고 왔습니다. 이거 날로 먹으려고 그 요들송 오늘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그랬는데 음악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예,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불러온 추억 여행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없는 영원한 여행이 될 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또 제가 예전에 어떤 걸 들었나 기억을 거슬러 해보니까 이 곡이 또 있더군요. 이 곡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와, 이게 진짜 한참 제가 이 록 음악을 안 듣고 옛날에 듣던 음악들을 안 들은 지 한참이 되었더니 이렇게 사람의 기억이란 금방 잊혀지고, 근데 조금의 힌트만 생기면은 바로 그 줄줄이 그 매직빵님 입에서 카드 꺼내듯이 기억이 이렇게 또 줄줄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의 기억이인가 봅니다. 어떤 음악을 또 들었느냐. 이 당시에 이런 영국 록 멋쟁이들은 이 사람 모르면 안 됐죠. 피트 도허티. 영국 록 멋쟁이들은 모두가 디올 옷물을 입기 위해서 살을 엄청 빼고 앵클 부츠를 신고 피트 도어티를 따라하며 페도라를 쓰고 그러고 다녔더랬죠. 반팔티에다가 그 디올 옷물 스타일 베스트를 대충 걸치고 스키니진과 함께 그러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카드 구토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더군요. 아, 알차다 오늘. 이렇게 알차질 줄이야. 또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베이비 쉔블스. 베이비 쉔블스 가자. 베이비 쉔블스의 Fuck Forever까지 듣고 왔습니다. 약간 이 우리네 부모님 세대가 그 옛날에 그 우드스탁에서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그것이 자유고 그 젊음이었지 하는 그런 기분일까? 근데 저는 그 부모님 세대가 듣던 그 젊음의 음악도 굉장히 쿨하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밥 딜런 개 멋있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이게 약간 발전이 뭔가 옛날만큼 그렇게 이 문화의 발전이 엄청 진짜 막 빠르게 바뀌고 새로운 기술과 막 이런 것들이 생겨서 옛날 게 엄청 그
옛날 거가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요새는 좀 제자리 빙빙 조금씩 정체기 같은 것이 좀 돼가지고 요즘에 2000년대를 생각하는 거는 또 20년 전이라고 해도 그게 20년 전이 시간 감각이 어떨지 그건 모르겠네. 내가 아저씨라서 무감각한지. 그럼 아무튼 그래서 한참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사람들이 올린 스토리 보고 생각난 추억 여행 한참 해봤고요. 다음 주 사연 주제는 그래서 그 CBS 라디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는 그 한동준의 FM 팝스 아시는 분들 있으실까?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중간에 내 마음의 보석송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보석 잼. 그 내 마음의 보석송이라는 코너에서 막 제가 뭐 20년 전, 40년 전 제가 어떤 여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뭐 그래서 뭐 어떤 곡을 들으면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그 여인은 지금 집에서 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답니다. 뭐 이러면서 내 마음의 보석송 해가지고 뭐 무슨 사이먼 앤 가펑클의 뭐 브리지 언더 오버 더 워터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추억 이야기하는 코너 있거든요. 음악과 관련된 추억. 그래서 다음 주 사연 주제 내 마음의 보석송 요일바의 꿈깨는 라디오에서도 해보겠습니다. 그 추억이 담긴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음악을 아니지 음악에 담긴 추억이구나. 사연을 보내는 거니까 음악에 담긴 추억을 보내주시면은 추천곡 그 음악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 마음의 보석송은 저기 한동준님 거니까 우리는 오늘 록 음악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암석송 내 마음의 암석송으로 하겠습니다. 암석 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음악에 담긴 추억들 다음 주에 사연으로 보내주시면은 또 재미있게 읽어보도록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인류가 망한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망한 사연 괄호치고 웃긴 거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두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날로 먹으려다가 엄청 오래 하네. 사연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안맞아용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공부 사연 받을 때 쓰려다 너무 슬퍼서 안 썼는데 딱 맞는 주제네요. 크크크. 저는 편집 디자인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편집 디자인이란 주로 종이에 인쇄되는 것들을 다룹니다. 포스터, 책, 잡지, 명함까지. 그런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그 당시 IT 업계가 너무 활발하고 좋아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웹 디자인을 배워서 좀 더 넓은 영역으로 일하려고 회사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젠장 거의 1년을 다녔는데 너무 하기 싫고 매번 학원 가기가 싫어서 승아 아빠 성대모사 할 뻔함. 물론 학원도 많이 빠졌습니다. 학원 빠지고 놀 땐 어쩜 그렇게 달콤한지 고민을 하다 보니 웹 디자인이랑은 안 맞는구나. 너무 하기 싫은 건 못하는 거구나 싶어서 결국 웹 디자인을 포기했답니다. 내 학원비 너무 아까워. 하지만 어쩌겠어요.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되기도 했고 또 그래도 배운 건 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자인 포트폴리오도 생겼기 때문에 잘 망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크크크크. 이 자리를 빌어 학원 선생님 두 분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업 빠져서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하고 추천곡 키라라의 숫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영웅재중입니다.
제가 승아 아빠인데요. 제가 승아랑 보름 정도 일본 콘서트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학원, 학원에 못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승아한테 문자하라고, 제가 지금 바빠서 승아한테 문자하라고 전해줄게요. 승아 아빠. 콜롬보 반장입니다. 제가 사실 승아 아빠인데 이번에 일본으로 여행을 학원으로 보름 정도 여행을 갈 거라서 일본에 못 가게 되었네요. 버벌진트도 있었나? 버벌진트는 뭐였지? 안녕하세요, 버벌진트입니다. 승아 아빠가 학원 못 가게 됐다고 전화 한번 해주면 될 텐데. 그 뭐야, 학원을 안 가면 학원 선생님께 죄송할까요? 학원 선생님은 오든 말든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뭔가 해보고 안 맞는 거를 깨닫고 빠르게 접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지요. 그래서 진짜로 뭔가 잘 망했다라는 느낌이 있고, 저도 요즘에 음악 학원에 다닌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매주 학원 가는 날 다음 날 공연이 있곤 해가지고, 마감이 있고 공연이 있고 해가지고 과제를 한 번도 못 해갔는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이것이 어른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학원을 굉장히 잘 다니고 있고, 그래서 학원을 다니다가 망한 사연. 근데 뭐 그렇게 망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학원을 빠졌다라는 사연, 승아 아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앞에서 너무 추억 여행 많이 했더니 힘이 하나도 없네. 원래 사연 할 때는 힘이 좀 많이 있다가 요들송 할 때 힘이 점점 빠지는데 지금은 사연 할 때 힘이 없네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이쟁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망했었던 이야기는 아닌데 약간 철렁했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수능을 12월에 봐서 날씨가 엄청 추웠습니다. 그래서 책상 옆에 보온병을 두고 중간중간에 마시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문득 이거 영어 듣기 평가 때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되니까 바닥에다 놔둬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빡하고 그걸 까먹고 책상 오른쪽에 아슬아슬하게 둔 거예요. 근데 그걸 잡으려는 순간 책상이 휘청해서 보온병이 땡땡땡그랑당당당 당당당당당 당당당 승아빠인데요 보온병이 당당당 가로치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 하고 굉음을 내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독쌤이 호다닥 달려와서 주워주셨는데, 감독쌤 보온병 아저씨인가 보다. 인터뷰하다가 잠깐만, 보온병이 저 보온병 저 자식이 하고 호다닥. 감독쌤이 보온병 호다닥 달려와서 주워주셨는데, 그때 듣기 15번이었나? 연달아서 2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는데, 저 진짜 그 시간에 비행기도 못 뜨게 하는 그런 예민한 시간에 떨어뜨려서 저 진짜 식은땀이 줄줄 났었어요. 암튼 끝나고 감독관 쌤이 주의 주시고 저는 그 반에 있던 아는 애들한테는 사과했어요. 다행히도 그 타이밍이 소리가 안 들렸던 타이밍이긴 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근데 웃긴 건 영어를 수능에서 제일 잘 봤어요. 수능 곧 100일 남았던데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하고, 벨리의 Evenings and Weekends 최근에 내한했는데 정말 최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수능 볼 때는 무엇보다도 멘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 그 중간에 고요한 시간이었는데도 그런 게 생기면은 일단 본인이 멘탈이 진짜 작살이 나기 마련인데 그래도 영어를 제일 잘 봤다니 뭐 영어 20점 맞고 다른 거 10점 맞은 거 아니죠? 보험병 떨어뜨려서 영어 개망해서 20점 맞고 다른 거 멘탈 털려가지고 10점 맞고 그 전에 풀었던 거 영어 전에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되나? 그 전에 했던 거는 같은 반에 있던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시험지 답안지 다 찢어버리고 빵점 되고 그런 거 아니죠? 그 정말 다행이네요. 그거 진짜로 멘탈이 털렸을 텐데 잘 극복하셨다니 다행이고 맞아 이렇게 8월 달쯤에 수능이 100일이 남죠. 수능 100일 남았을 때 그런 거 하지 않나? 우리 때는 수능 100일 남았을 때 그 막 선배들? 선배는 없지. 3학년이니까. 그 후배들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그 동네에 그땐 그랬어요. 그땐 동네에 그 뚫리는 술집이 있어. 포장마차 같은 게. 그래서 거기서 막 소주 막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보고 그런 걸 했더랬죠. 그렇게 살아도 다들 잘 삽니다. 대학도 가고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록 음악도 듣고 이렇게 호방함을 키워야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랍니다. 온실 속에서만 자라면은 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수능 때 철렁했던 순간 이야기 보내주셨고 제가 지금 텐션이 없어서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렇게 2개가 왔네요. 여러분들 거의 뭐 망하지 않고 잘 사셨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망했다고 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인생은 새옹지마 전화위복 그렇기 때문에 망할 때는 그것을 웃김으로 승화하자. 승화 아빠인데요. 콜럼보 반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연 추천곡으로는 귀쟁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에서 그 보온병이 땡그랑 땡그랑 당당당당당당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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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걸 위해서 오늘 이걸 성공시키고 싶어서 제가 얼마나 연습을 했던지. 아니 근데 이 노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릭 애슬리 밈 중에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이렇게 자 오른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보세요. 그리고 왼손도 위로 올려보세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자 하나 둘 흔들어 보세요. 한 다음에 바로 투득 릭 애슬리 이렇게 손 살랑살랑했어. 빠바
그러니까 그거 따라했던 사람이 What the fuck? 오늘 추천곡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천곡 중에는 없었고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난이고요. 벨리의 이브닝스 앤 위켄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었는데 투둑투둑. 자, 오늘의 사연과 추천곡에서 그이쟁의님께서 보내주신 추천곡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마냥 장난만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야 다음에 또 병을 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잘 읽어보았고요. 다음 주 사연 주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악에 담긴 추억들, 한동준의 FM 팝스 내 마음의 보석송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는 내 마음의 암석송, 음악에 담긴 아름다운 추억들 보내주시면 되고, 사연 보내주실 곳은 beef.net, 늘 그렇듯이 beef.net에다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일바의 꿈깨는 라디오는 여기까지. 요들송은 정리를 제가 이번 주에 해가지고 아주 완벽한 순서와 엄선된 리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8월 12일에는 부산에 제가 GS 뮤비페에 가니까 그거 뭐 티켓을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그거 막 이벤트도 엄청 많이 하던데요. 막 GS 편의점 냉장고 앱인가 거기서도 뭐 하던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재밌게 놀아주시고, 맞아. 그날 저것도 한다. 자이언티 님도 공연한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아마 끝까지 보고 집에 갈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 추억여행 한판 아주 잘했네요. 뭔가 저 혼자 아주 신나가지고 이렇게 제 맘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것의 장점이죠. 음악도 이 인디펜던트가 좋은 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면은 된다는 점. 여러분도 또 즐거우셨다면은 더더욱 좋고요. 그래서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또 추억의 음악 하나 들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번 주도 날씨가 더운데 몸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꿈 깨요.